이 집 잘하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바른 마음으로 사랑과 꿈을 펼치는 한국동아놀이교육협회 독서 코칭 강사 오희선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미디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사이다, 직캠, 갈비, 악플, 구독, 좋아요?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이지요. 선생님은 이 단어들 중 악플이라는 단어를 소재로 한 김혜영 작가님의 정의의 악플러라는 책을 소개할게요. 정의, 악플러,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과연 악플러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정의는 한자어로 바를 정, 뜻의로, 바른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정의를 바른 의의,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 악플러는요? 친구들도 잘 알고 있지요? 악플러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의 댓글을 즐겨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언제 악플을 달았었나요? 그리고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선생님도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댓글을 달았지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댓글을 단 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찜찜한 기분도 들고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책을 통하여 말의 힘과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책 정의의 악플러를 살펴볼까요? 어느 날 주인공 준하는 태호라는 아이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신비한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준하는 그 열쇠를 통해 정의의 악플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지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달면서 준하 자신은 마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준하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해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악성 댓글을 달던 준하는 연예인 한현우의 죽음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악성 댓글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올린 단순한 화풀이의 댓글이 한 배우를 죽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신비하지만 이상한 힘을 가진 열쇠를 태호에게 돌려주려고 하지요. 하지만 태호는 열쇠를 받지 않고 준하에게 열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된답니다. 뭐였을까요? 책을 이미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방법은요, 열쇠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열쇠의 힘을 이길 만한 선함을 갖는 거였어요. 준하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또 친구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타인의 비밀과 약점을 알게 된 준하가 이 힘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비난했을 때 처음엔 어땠을까요? 흥미롭고 남의 관심을 끄는 것에 재미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타인의 비밀과 약점을 알게 된 준하가 이 힘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비난했을 때 처음엔 어땠을까요? 흥미롭고 남의 관심을 받는 것에 재미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로 친구를 괴롭히고 사실이 아닌 일들을 과장해서 주위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하처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글의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나는 대로 댓글을 달지요. 또 조금만 일이 잘못돼도 참지 못하고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을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기도 한답니다. 댓글을 달 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고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급하게 판단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잘못도 인정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재미삼아 타인에게 쉽게 상처 주는 악플을 달게 된답니다. 온라인에서도 쉽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어떨까요? 친절할까요? 다른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댓글을 달 때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말의 온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되면 이건 이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지 넌 잘못된 것 같아, 멍청아, 정말 이렇게 비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와 상대방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이해하고 지금 내가 올리는 댓글이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도 할 수 있는 말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유명한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비단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고 나중에 댓글을 달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악성 댓글로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악플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지요. 이야기를 끝나기 전에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독서 퀴즈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퀴즈. 다이는 준하에게 생일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초대장에는 다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적혀 있는데요. 다음 중 다이가 갖고 싶어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1. 장미꽃, 2. 아몬드가 들어간 초콜릿, 3. 카카오 프렌즈 인형, 4. 예쁜 목걸이나 팔찌, 5. 스마트폰 기프티콘. 두 번째 퀴즈.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연예인 한현우와 준하는 구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한현우가 말한 한현우의 꿈은 무엇일까요? 1번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보기, 2번 작은 키가 콤플렉스여서 168cm로 살아보기, 3번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먹방 투어 하기, 4번 운동화를 신고 실컷 뛰어보기. 세 번째 퀴즈. 준하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아빠와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준하가 아빠를 기다리며 시킨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버거왕 와퍼, 2번 피자 치즈 포켓 콤보, 3번 31가지만 아이스크림 아빠도 외계인, 4번 익숙하지 않은 맛 설렁탕. 마지막 네 번째 퀴즈. 악플러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와 문제점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개의치 않고 생각나는 대로 댓글을 단다. 2번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일부분만 콕 집어 읽고 급하게 판단한다. 3번 남을 배려하고 정의롭다. 4번 공격적인 성향이 많고 죄의식이 없다. 자, 독서 퀴즈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 친구들과 악플, 그리고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주 먼 옛날에도 말의 중요성을 표현한 속담이 있는데 떠오른 친구들 있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등등 이처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말이나 글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함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말을,
상처 입히는 힘보다는 위로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오이선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